자, 삼성 SDI에 왔습니다. 삼성 SDI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이제 전고체 전지. 이 전고체 전지는 원래 토요타에서 밀고 있는 규격이죠. 배터리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리튬이온 3원계 2차 전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가장 해결돼야 될 시급한 문제다. 첫 번째는 밀도 문제입니다. 밀도를 배터리팩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500W까지는 그래도 끌어올려야 이게 내연차 수준의 경량화를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전기차가 무거워요. 무거운 이유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3원계 전지의 1kg당 에너지 밀도가 대략 280W 내외거든요. 이거를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되는 게 이제 난제입니다. 이게 당면 과제죠. 밀도가 높아져야 같은 8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더라도 무게가 그 밀도가 올라가는 만큼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 비중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좀 더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회생제동이 가장 전기차 기술에서 큰 화두로 작용을 하는 것도 회생제동이 물리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회수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무거운 차체가 안정적으로 제동 성능을 열화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터의 특성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경량화 문제에 있어서 전기차가 벽에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극복하려면 전고체 전지처럼 리튬 메탈과 같이 전극을 메탈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올리는 방식의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화재입니다. 두 번째, 이게 화재가 가장 전기차를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2차 전지가 왜 화재의 위험을 갖고 있느냐,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전해액 때문이에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전해액이 화재 원인이 됩니다. 이 전해액은 6브라인산 리튬과 솔벤트 그리고 첨가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음극 쪽에서 충방전을 반복하다 보면 음극제가 구리 호일, 동박에 발라져 있는데 이 구리의 입자들이 이온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덴드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물질, 가지처럼 생긴 이물질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이 덴드라이트 크기를 보면 상당히 미세한데 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분리막, 이 한 층도 상당히 얇거든요. 모형을 보시면 그게 큰 것처럼 두꺼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얇은 막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얇은 알루미늄 막, 그리고 얇은 구리막, 그리고 그 가운데를 PE나 PP 같은 얇은 비닐 같은 분리막이 분리를 해서 그 분리막 사이를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떨어뜨려서 이제 도화를 일으켜 전력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온이 아무데나 전자를 방출하지 않고 잘 유도를 해서 정해진 위치에서 전자를 방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전해액입니다. 근데 이 전해액이 가연성이기 때문에 덴드라이트가 음극 쪽에서 자라나서 뾰족뾰족하게 생성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분리막을 뚫어버리면 이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시켜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분리막이 뚫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스파크로 인해서 전해액에 불이 붙고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전해액에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이게 연쇄 화재로 번져서 열폭주로 가는, 이걸 막으려면 이 전해액을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대체를 하냐면 화재 염려가 없는 메탈 소재, 고체 소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 그 사이에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그 전해액을 다 고체로 바꾸니까 전고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메탈 전극을 사용해서 높이고, 지금은 이제 흑연에서 전자가 결합하는 아키라 박사님이 고안하신 그 방식으로 2차 전지, 3원계 전지든 리튬 이산철 전지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그라파이트 층에서 전자가 결합하는 이 구조를 아예 반응이 높아서 활성 반응이 뛰어나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메탈 전극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렉트로라이트, 불을 낼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인 전해액을 고체 타입으로 메탈 방식이든 아니면
전액만큼 이온이 활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온 유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고체 전의 질,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탑재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팩의 반 정도 사이즈에도 비슷한 용량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전체 무게가 감소하고, 무게가 감소한다는 건 공차 중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공차 중량이 줄어들게 되면 거동 안전성이라든지 출력을, 체감 출력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비클 다이나믹스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지고, 그리고 또 부품의 내구성도 다 증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불 붙는 전액에 아예 2차 전지에서 사라지고 전체를 다 고체로 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 배터리야말로 정말 꿈의 배터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토요타에서 2017년부터 우리는 전고체 무조건 개발해서 전고체로 미래 전기차체가 데뷔할 것이다. 그래서 벌써 한 7년 정도 전고체 부분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해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한 15조 이상은 뭐 토요타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발표를 했고,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된다는 시점이 지금 토요타가 맨 처음 2017년도에 전고체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한 그 시점에서 넘어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 20조 이상 지금 연구 비용이 녹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토요타는 2017년 이전에 내부 정보에 따르면 2014년 정도서부터 전고체를 연구를 했고, 전고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이 되니까 이제 2017년도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에 매달린 지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언제나 전고체를 발표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갑자기 삼성 SDI가 야, 그 전고체 우리가 해보니까 뭐 어렵지 않겠는데, 그래서 하나의 원천 기술을 소개를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전해질이 고체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 음극 쪽에서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는 건 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 원인을 다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동박에서 계속 충방전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이온화에 따른 이물질 생성을 현재 기술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덴드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SOH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공정 개선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 문제는 전해액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하면 지금의 액체 방식의 엘렉트로라이트는 사실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리막이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화재로 연결되는 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이고, 에너지 밀도라든지 수명 저하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진 않은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 전고체는 얘기가 달라요. 전고체는 액체 방식이 아닌 고체 방식의 전해질을 사용을 하니까 덴드라이트가 음극에서 생겨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면 고체에 해당하는 전해질 부분의 해당 부분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간극이 뜨니까 이 간극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덴드라이트가 몇 개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충방전을 반복하다 보면은 막 굉장히 이 덴드라이트 수가 자잘하게 미세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미세해도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전체 캐피시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SOH에 악영향을 줘서 재충전 횟수를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하는 토요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고체 연구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골몰을 앓아서, 처음에 전고체가 에너지 밀도도 높고 효율도 잘 나오고 뭐 다 좋은데 충방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나, 사용할수록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까지 고안을 해봤지만 별로 효용성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질 않았는데, 삼성 SDI에서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그 기술 자료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냐면, 삼성은 이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극 부분에 이 전해질과 음극재가 닿는 그 사이에 은 나노 소재를 사용해서 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은탄소 나노 입자 복합층을 거기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입니다.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면은 1000분의 5mm라는 얘기죠. 1000분의 5mm라 그러면 이게 손에 잡히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얇은 거긴 한데, 원래 음극과 양극 그리고 분리막 그 층 자체가 상당히 미세 가공을 하는 그 층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덴드라이트가 자라나는 그런 크기들이 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덴드라이트들을 이 은탄소 나노 입자 복합층이 전해질과 전극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그 부분에 이온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현상을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구체 전지의 덴드라이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밀도 저하나 SOH 저하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이걸 대중화시킬 경우 빠르게 양산 걸어서 전구체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의 경량화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화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다 해서 삼성 SDI가 바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자, 그럼 이제 삼성 SDI가 이걸 언제 선보이느냐? 자, 로보트맵을 보시면은요, 일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미 2023년 12월에 여기 보시면 프로토 샘플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공정은 이미 마쳤고 현재 A 샘플까지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원래 이 배터리와 같은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파일럿 제품이 나오고 A 샘플, B 샘플, C 샘플까지 나와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스 프로덕으로 넘어갑니다. 매스 프로덕이 이제 대량 생산이 걸리는 양산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초에 A 샘플이 나온다고 하니까 파일럿 제품에서 어느 정도 양산 가능성으로 제작되는 A 샘플 단계에 지금 와 있고, 이제 앞으로 2026년까지 B 샘플, C 샘플까지를 과정을 거쳐서 2027년도에 매스 프로덕 양산품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면 전구체 배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덴드라이트 문제, 이걸 통해서 전극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밀도 저하나 SOH 이 문제를 해결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킬로그램당 450와트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인 전고체 전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450와트면요, 현재 리튬이온 3원계 전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킬로그램당 290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300와트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리터당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셀 단위로만 하는 거고, 이걸 팩으로 구성했을 때 전체 팩 단위로 계산할 때는 한 절반 정도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원계 리튬이온 전지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제품 대비 1.64배나 높은 겁니다. 한 64% 이상 에너지 밀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경량화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수명 문제, 덴드라이트로 인해서 전극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전극과 전해질 사이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는 그 간극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SOH가 저하되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한 삼성 SDI 전구체가 2027년도에 출시가 된다. 그럼 토요타는 언제 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토요타가 2025년도에 샘플을 내서 이걸 대량 생산하는 시점이 지금 대략 2027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과 토요타가 선보이겠다고 하는 현재 전구체 전지의 로드맵이 비슷한 수준이고, 현재 토요타는 하기로 한다는 그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토요타가 2027년이라는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삼성 SDI가, 물론 삼성 SDI도 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죠. 밀려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공법이 과연 매스 프로덕까지 잘 연결이 되면 3원계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전지까지의 패권도 K배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